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 타임 김석입니다. 이번 주 우리 시장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어제장 기관의 매수가 시장을 이끌었는데요. 특히나 연기금이 2거래일 연속으로 매수에 들어오고 있다는 점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어제는 이 폭스바겐의 파워데이 발표로 2차 전지주들이 일제히 조정받는 모습이 특징적이었는데 이와 관련한 투자 작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챙겨가시고요. 그런가 하면 뉴욕 증시는 FOMC 결정을 하루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혼조로 마감했다는 점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투자 작전 화면으로 함께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투자 작전입니다.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 해외여행 청신호입니다. 과연 우리가 해외여행의 청신호를 켤 수 있을지 작전 함께 세워봅니다. 이어서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에는요. LG화학 대 SK이노베이션 종목 리포트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치기의 고수익 낚아채기 드라마의 400억 플렉스한 기업 이 종목 오늘 낚아채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저희와 함께 투자 작전 꼼꼼하게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내외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고 투자 작전까지 세워보는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 시간입니다.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화상으로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준비해 주신 작전 키워드부터 화면으로 함께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해외여행 청신호라고 꼽아 오셨네요. 보기만 해도 사실 기분이 좋아지는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이 세계 각국이 백신 접종의 속도를 내면서 이제 항공주와 여행주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또 백신 여권에 대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르면 6월에는 우리가 여행 활동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죠. 자, 바닥을 탈피하고 있는 여행 업종들 저희가 관련해서 어떻게 투자 작전 세워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시장을 일단 좌지우지하고 있는 가장 큰 요소는 뭐니 해도 금리에 대한 불안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 이미 실시 중에 있고요. 그리고 백신의 보급 역시 가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 하지만 여전히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시장을 편안하게 만들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 많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갖고 계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실질적으로 지지부진한 긍정적인 어떤 투자 심리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는 있지만 그렇다라고 그 속시원히 시장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그런 그림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점. 이를 막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인은 금리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해서 시장 내 어떤 그 금리의 어떤 그 움직임에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금리 움직임의 방향성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벌써 한 2, 3주 이상 계속 지속되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되겠습니다. 이런 속에서 가장 편안한 그리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 투자 대안은 무엇일까를 분명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결국은 금리 불안감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투자 대안은 무엇일까? 이 부분은 시장 한켠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리고 우리 일반인들의 어떤 그 잠재되어 있는 어떤 그 보복 소비를 가장 크게 발현시킬 수 있는 그런 섹터가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나의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 지름길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해답은 아마도 지금 현재 바닥에서 계속해서 탈피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글로벌 주요국들, 유로존의 선진국을 비롯한 전반적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 여름 성수기가 다가오게 되면서 여행에 대한 어떤 그 갈망, 여행에 대한 안타까움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시장 내에 잔존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계속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결국은 백신을 계속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 그 백신 보급의 가속도 부분 한 가지 하고요. 그리고 백신 여권의 도입이라는 조금 좀 안정적인 그런 차원 속에서 죽어있는 여행 업종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그런 각고의 노력,
이런 부분들, 이 부분은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백신 보급률이 가속도가 되고 백신 여권이 보급이 된다라면 결국은 조기 락다운의 어떤 그 해제 가능성 우리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신 여권의 임박에 따라서 여행업, 해외 여행의 어떤 그 재개 가능성 상당 부분 고개를 두고 있다라는 부분. 결국은 백신 보급이 일정 부분 확대가 되면서 그리고 백신 여권의 도입이라는 이슈가 실질적으로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이에 따른 여행의 재개. 결국은 궁극적으로 여행업, 그 해외 여행을 하기 위해서 백신 여권을 도입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백신 여권의 도입의 근간에는 백신 보급이라는 것이 있다. 빠르면 5월, 6월에는 해외여행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부분 계속해서 그 우리 마음속에 넣어두셔야 될 것 같은데 글로벌 글로벌 실물 교육 쪽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상품 수지라는 것이 있고 서비스 수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교역량에 있어서. 근데 상품 수지, 뭐 원자재랄지, 우리 뭐 제품이랄지, 자동차랄지, 뭐 철강이랄지,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정상화 또는 이미 코로나 이전 상황에 거의 뭐 임박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반면에 서비스 수지를 보면 여전히 마이너스가 지속되고 있다. 그 서비스 수지의 대다수는 여행업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점. 그 여행업, 그렇다면 그 여행업을 그 국가의 어떤 그 수입의 근간으로 상당 부분 소비 지출이 많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본다라면 유로존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중국, 동남아 마찬가지가 되지 않겠나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결국 백신 여권의 도입은 서비스 교육이 확대될 것이다라는 걸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 서비스 교육이 확대된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여행업, 항공업, 호텔 리조트업에 대한 그런 관심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미리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가야만 하는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의 조금 선관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 가져오게 되는데요. 최근 미국 증시 내에서의 움직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행업과 항공업, 호텔 리조트업 주가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물론 지난밤 다소간 좀 조정 양상을 보이긴 했었습니다만 지난 일주일 정도 따져보게 되면요. 그 여행업이나 항공업, 호텔 리조트업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델타항공 주가를 한번 보시죠. 델타항공 주가는 최근 2주 동안 급격한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그 호텔 리조트업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라스베가스 샌즈 리조트 그 3개월 주가 그래프를 보면은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모습을 보이다가 다소간 지난 한 달 정도 보합권 양상을 보이다 다시금 백신 여권의 도입이라는 그리고 백신 그 보급이 가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여기에 여름철 관광 성수기 그리고 지난주 미국 내에 대다수의 대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봄방학을 맞이했었습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 주요 관광지 상당 부분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실질적으로 관광업이 앞으로 이번 봄방학의 어떤 그 움직임을 보면서 이번 여름에는 오히려 상당히 긍정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는 전망이 그 확산이 되면서 여행업에 대한 그리고 리조트업에 대한 호텔 리조트업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잇따르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점. 그러면 결국 이렇죠. 금리 부담에 따른 지금 현재의 시장 상황 상당 부분 횡보 장세를 이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듯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들 속에서 그 대안은 무엇일까 생각하면 역시 여행업 실물 사이클 자체가 상승 국면으로의 진행 가능성. 이렇다면 여행업종 바닥을 통과 중인 건 확실하고요. 더 이상 나빠질 것은 없다라는 확신. 이런 부분들 속에서 타업종 대비해서 주가 상승폭이 상당 부분 미미하죠. 이러다 보니까 주가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고요. 지금보다 분명히 나아지게 될 것이고
지금 흑자에서 앞으로 지금 적자에서 앞으로의 흑자로의 전환 가능성 상당 부분 높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그러면 미리 지금 현재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업종군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최근 우리나라 국내 여행, 항공, 카지노 서서히 이제 그 관심의 수준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 역시 지난주에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여행업 그리고 카지노, 관광산업에 대한 관심 계속 가져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오늘 역시 마찬가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관광업종, 여행업종 그리고 면세점 업종까지 확실하게 우리 시청자 조금 좀 당장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분명히 나의 포트폴리오에 넣어놓는다라면 상당히 만족할 만한 수준의 그런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근간을 마련하게 되실 것이다라는 점.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보시게 되면 시장 내에서 초과 이익을 나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만들어가기가 과거보다는 상당 부분 어려워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만큼 주가에 대한 부담이 시장 내에서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 속에서 과거는 길에서 그냥 줍는 주식이었다라면 이제는 덤불 속을 헤매면서 찾아야만 하는 옥석을 찾아야만 하는 그런 시장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점. 그런 속에서 상대적으로 그 상승률 그리고 앞으로 실적이 개선될 일만 남아있는 그런 업종군에 조금 좀 나의 포트폴리오 비중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 전략일 수 있다라는 점. 그 대표는 역시 여행, 항공, 카지노, 면세점일 수 있다라는 부분 우리 시청자 꼭 좀 마음속에 새겨두시고 투자 전략 마련해 나가시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행, 항공, 면세점, 카지노 업종에 대한 관심 함께 이야기해 주셨고요. 앞서 또 금리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국채 금리가 간밤에 또 1.6%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부담이 좀 있기는 하지만 시장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또 내성이 생긴 것 같기도 한데요. FOMC 회의 결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시장 투자 작전은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까요? 예. 지난밤 이제 미국 증시가 다우지수나 S&P 500은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고 나스닥은 상승을 하는. 앞서서 김성환과 말씀해 주셨다시피 금리가 1.62%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이 이야기는 금리 불안 상황이 여전하기는 하지만 시장의 일정 부분 내성이 생겨가고 있다라는 그 말씀. 그 부분 상당히 공감이 가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그리고 금리 상승에 대한 어떤 그 시장 내 재해석, 재평가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FOMC 결과를 앞둔 그런 상황들 속에서 FOMC에 거는 기대, 수익률 제어 곡선이랄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랄지 이런 그리고 옥션의 진행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의 금리 역전 현상을 상당 부분 막아내고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평가 여전하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일 새벽이죠. FOMC에서 우리 시간입니다. FOMC에서 결과 발표 과연 시장에서 기대할 만한 수준의 수익률 제어 곡선이랄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랄지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된다라면 시장은 안도감에 의해서 기술주의 재상승의 기틀을 마련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혹여나 그런 이야기 없이 전반적인 지금 미국의 경제 상황의 평가랄지 지금 FOMC의 그리고 페드의 어떤 그 시장에 대한 어떤 그 정책 그 방향성의 특별한 조치가 나오지 않는다라면 일시적으로 시장 실망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 꼭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지금 핵심 재료 따져보면은 3차 경기 부양책이 발효가 됐고요. 백신 보급이 가속도를 내고 있고요. 여전히 시장 금리 변동성이 시장을 그 상승을 저해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 하지만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인플레이션에 대한 재평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경기 회복 여부를 지금 보고 있다라는 점. 인플레이션은 계속 나타나고 인플레이션
그 속도 조절이 결국은 FOMC나 미국 페드, 우리나라 한국은행, BOJ, BOE 모든 통화 당국의 당면 과제이다라는 점. 근데 그 나쁜 인플레이션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버블이 되지 않기 위해서, 좋은 인플레를 만들기 위해서 시장, 그 통화 당국은 계속해서 경기 회복의 동반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그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면 그때까지는 최소한 시장 내 금리가 설사 상승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풀려있는 유동성의 훼손은 나타나지 않게끔 통화 당국의 적절한 정책 방향성은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로 실제로 지난밤 미국 증시 FOMC 관망으로 인해서 혼조 마감을 보이긴 했었습니다. 다우나 S&P 500은 하락을 하고 나스닥은 상승을 하는. 지난밤 미국 증시 특징 사항을 좀 들어보면요. 국채 금리가 1.62% 넘어서는 다소간 부담으로 작용을 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FOMC의 어떤 그 정책을 기대하는 그런 관망 양상으로 인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오히려 소폭 상승하는, 다우나 S&P 500은 오히려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 그 이야기는 FOMC 결과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이 실질적으로 시장 내에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모습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속에서 이제 그 다우 지수는 하락을 하고 나스닥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 여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가치주에 대한 이제 가치주가 사실상 금리의 어떤 그 불안감으로 인해서 상당 부분 많이 올랐던 것이 사실이고요. 기술주는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과매수, 과매도 국면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떨쳐버리기 위한 가치주들에 대한 수익 실현 나타나고 있고, 오히려 기술주, 이제 조금 비어있는 포트폴리오를 채워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다만 안타깝게도 지금 이제 시장에서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는 소비 지표는 다소간 좀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컨센서스가 0.5%의 하락이었는데요. 소비 지표가 전월 대비해서 3% 하락으로 조금 많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 산업 생산 역시 조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 컨센서스는 플러스 0.4%. 하지만 실질적으로 발표된 산업 생산 지표는 마이너스 2.2%였다라는 점. 여기에 상승 섹터와 하락 섹터, 지난밤 미국 시장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좀 자세하게 살펴보게 된다라면 상승 섹터는 자동차 업종과 원자재 업종이었습니다. 폭스바겐에 대한 전기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상당 부분 시장 내에 조금 많이 좀 투영이 됐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주택건설과 소비재 업종은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은 소비 지표가 좀 부진했었던 것이 고스란히 소비재의 어떤 소비재 섹터의 하락으로 표현이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 상황 일단 끝난 부분은 아닙니다. 분명히 지난 월요일에도 제가 스튜디오에 출연을 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시장 금리, 10년물 국채 금리 최소한 지금 1.6% 내외인데요. 2.0% 정도까지는 속도에 상관없이 도달할 그럴 가능성 열어둬야 할 것이다라는 점. 근데 만약에 이 속도가 가파르게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된다라면 나스닥 지수는 지금 현재의 지수에서 최대 한 20% 정도 하락할 여지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미국 내 그 경제 전략가들의 대표적인 컨센서스 이야기다라는 부분 꼭 좀 참조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만큼 마음 편한 지금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시장 내 핵심 재료가 세 가지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를 중심으로 해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전개해 나가는 그런 방법이 지금 현재 지금 금리에 따른 불안한 장세 속에서 특별하게 초과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어떤 쉽게 초과 수익률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섹터 내지는 종목을 발견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 속에서 포트폴리오를 조금은 좀 편안한 마음으로 가져갈 수 있는 수익률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무엇일까 하는 결국은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세 가지 지금 현재 핵심 시장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나가는 것이 될 것 같은데요. 결국은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 집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친환경 업종과 원자재 그리고 해상 운송에 대한 관심 그리고 가전과 자동차에 대한 관심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려보고요. 백신 접종이 가속도를 낸다라는 부분 그러면 코로나 최대 피해 업종 결국은 좋은 일만 남아있는 개선될 일만 남아있는 그런 업종에 마음 편히 투자하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편안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이 바로 항공, 여행, 카지노, 면세점일 수 있다라는 점. 반면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에 따른 리플레이션 트레이드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결국은 기술주들 중심에서도 성장주들 중심에서도 성장 사이클로 확실하게 진입을 한 그런 업종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게 바로 반도체 업종과 통신 그리고 전기자동차, 자율주행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자결제와 관련된 업종군들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의 핵심 이슈인 미국의 금리 이에 대한 안정화 여부를 확인하는 지름길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시면 환율이라는 것 한 가지와 리츠 주식들이 어떤 방향성을 보이게 되느냐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 되지 않을까 핵심 힌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금리 변화에 있어서 국가 간 금리 변화에 있어서 제일 우선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환율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금리 격차 이에 따른 환율은 자율 반응을 할 수밖에 없고요. 미국 금리가 상승이 된다라면 상승 기조에 있다라면 돈이 미국으로 쏠리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의 자금 이탈이 당연히 나타나게 되고 우리나라로부터의 자금 이탈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그는 분명히 원화 가치의 하락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 원화 가치의 하락은 바로 원달러 환율의 상승을 의미합니다. 다행스럽게 최근 들어서 달러 인덱스가 다소간 91포인트 정도에서 안정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1,040원, 1,050원을 고점을 근간으로 해서 최근입니다. 근간으로 최근 어제는 1,031원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안정화 양상의 방향을 보여주려는 그런 모습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점. 그만큼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씩 이제 어떤 인플레에 대한 우려로부터 내성이 생겨가는 그런 그림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 있죠. 리츠 업종에 대한 주가 방향성을 분명히 바라봐야 될 것이다. 금리가 인상이 된다라는 것은 결국은 주택시장, 건설시장에는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밤 미국에서도 주택 건설 업종의 하락이 눈에 보였다라는 그런 부분. 그 부분은 역시 여전히 미국 금리 안정화가 아직 확실하게 도달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으로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금리가 인상을 하게 되면 당연히 부동산 가격은 하락을 하겠죠.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된다면 부동산에 대다수 투자를 하고 있는 리츠 주가는 당연히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런 연관성을 고민을 해두시면서 앞으로 시장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는 핵심 요소입니다. 금리의 안정화 여부 이 부분은 환율의 안정화와 리츠 주가의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좀 힌트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역시 참고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금리 추이와 함께 환율과 또 리츠 쪽의 관심까지도 이 변화에 대한 주목해 보자라는 이야기까지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허반석 전문위원이요, 계속해서 증권가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작전 리포트들 하나씩 분석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 시간 IR 분석의 신 샘플러스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또 일주일에 한 번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만나는 날인데요. 오늘 준비해 주신 리포트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리포트입니다. LG화학 대 SK이노베이션 꼽아 오셨습니다. 지금 오늘 시장에서 사실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종목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기업의 소송전에 이어서 어제 이 폭스바겐발 겨박죄까지 터졌잖아요. 관련해서 어떻게 작전을 세워볼 수 있을지 리포트 어떻게 볼까요? 네, 가장 핫한 종목들이기도 하고요. 네. 월요일부터 제가 산업 섹터 리포트를 2차 전지 섹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스튜디오에 나오는 날인 만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두 종목을 모두 다 가지고 왔고요. 어제는 삼성 SDI 리포트를 따로 살펴보았습니다. K배터리 국가대표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의 개황에 대해서는 특별히 세세히 살펴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가능한 최근 이슈나 업데이트된 이야기들 그리고 리포트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인가, 사야 하나, 팔아야 하나, 신규로 접근한다면 어떤 기업을 더 보아야 하는지, 보유자분들은 어떤 스탠스를 유지하시는 게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 함께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폭스바겐 배터리 데이가 있었습니다. 23년부터 각형 배터리셀을 채택하겠다. 그리고 자금률을 높이겠다. 스웨덴, 독일, 프랑스 등 유럽 6개국에서 공장을 건설해서 공격적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한 모습입니다. 20년 이상의 기술 개발과 노하우를 통해서 이루어진 K배터리 업체들이고요. 26년 10월에 설립한 기업과 협업을 통해서 배터리 자금률을 높이겠다라고 발표한 폭스바겐인데요. 이 폭스바겐의 협업과 자금률을 높이겠다라는 이 파워데이의 이야기들을 폄훼하겠다는 의미의 이야기가 아니라 20년 업력을 갖고 있는 K배터리를 단숨에 5년 업력의 기업이 따라오기는 정말 불가능하지 않나라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의미는 테슬라가 꿈의 배터리를 만들겠다,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겠다, 그리고 자율주행, 완전 자율 시대로 우리를 인도하겠다라고 했던 청사진과 같은 의미로 좀 바라보시면 좋겠지. 어제와 같이 7, 8% 이상의 급락을 불러올 만한 그렇게 위기적인 모습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먼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LG화학 리포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2일자 리포트입니다. 현대차증권에서 발간한 리포트고요. 목표 주가를 140만 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역대급 실적과 미국 시장 점유율 확대 움직임이라는 제목을 뽑았는데요. 크게 4개의 꼭지로 본다라고 한다면 21년도 1분기 컨센서스 상회 어닝 서프라이즈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증설에 대한 이야기 있습니다. 그리고 ITC 소송 결과가 어떻게 이제 나고 결론이 최종적으로 날지에 따라서 LG화학은 우리의 기술 유출에 대한 부분들을 보상받고 싶다라는 이야기이고요. 하지만 객관적으로 먼 시각으로 봤을 때에는 LG화학의 기술력은 세계 누구나 다 인정을 한 형국이 된다. 그래서 배터리 산업의 입지는 점점 더 강화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최근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라서 메인 배터리 공급사 역시 시장과 산업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의 입지, 우리의 매출과 이익도 증가할 것이다. 메인 배터리 공급사 역시 소외될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이야기 꼭지를 짓고 있습니다. 이제 이슈를 조금 보겠습니다. 두 기업을 모두 다 보아야 하기 때문에 큰 꼭지 말씀드리고요.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고 시간이 허락한다면 기술적 분석까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도 4분기 이제 QOQ로는 15% 이상 성장, 그리고 YOY 전년 대비해서는 53% 성장한 매출이 10조 3천억 원 정도입니다. 영업이익도 1조 원을 돌파했다는 모습인데요.
현대차 EV 코나 배터리 충당금과 관련해가지고 이 부분이 조금 수정된 공시가 나와 있다는 부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닝은 서프라이즈다라는 부분입니다. 코나 리콜 관련 비용 모두 다 4분기 기준으로 20년도 4분기 기준으로 반영이 됐고 그리고 GM사의 볼트 관련된 부분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일단락될 전망이다라는 이야기 있습니다. 배터리 사업 부분의 매출은 여전히 전년 대비 87% 이상, 19년도, 20년도에 100% 이상의 영업이익을 보여주었던 LG화학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슬라향, 그리고 모델 Y, 그리고 폴란드 공장의 증설을 통해서 이 배터리 사업은 점점 더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뉴스 중에 하나는 청주 오창 공장이죠. 그 공장에서도 원통형 배터리 쪽으로의 라인 증설을 꾀하고 있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EV용뿐만 아니라 ESS라고 하죠. 에너지 저장 장치 쪽으로의 흑자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계절적 수요를 조금 탈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삼성 SDI를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러한 말씀 드렸습니다. 배터리 생산 거점이 이제는 유럽을 찍고 미국으로 갑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미국을 중심으로 캐파 투자 가능성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또한 조지아주에서 건설 중인 SK이노베이션의 공장을 LG가 인수할 수 있다라는 일종의 여론전을 펼치기도 했던 모습. 미국으로의 5조 원 이상 투자 계획도 발표하는 등 결국 배터리 생산의 거점은 유럽을 찍고 미국으로 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함께 기저에 깔고 이 두 기업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이든 정부 또한 중국과의 패권 대결로 인해서 결국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배터리 비중을 점점 더 높여갈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TC 판결 이후에 EV용 파우치, 원통형, ESS를 포함해서 미국 증설은 꾸준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점유율 확대, 그리고 시장의 확대, 그러면 매출 확대까지도 이어진다라는 부분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리포트에서 눈여겨봤던 부분 중에 하나는 영업이익률의 증가세입니다. 1.3%, 3.1%, 9.9%까지 올해 1분기 영업이익률 증가한다라는 그런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 추정치에서도 마찬가지로 21년도의 총 영업이익률 추정치는 9.4% 정도입니다. 내년도 22년도 영업이익률은 13%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는 만큼 모든 배터리 업체들이 이제는 20년 업력을 가지고서 영업이익 증가율 그리고 순이익 증가에 따라서 결국 매출과 영업이익 개선세에 따라서 이 기업의 실적과 성장 그리고 성적까지도 이 이익 면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을 포인트로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기차 판매 여전히 굉장히 높을 것이다라고 이어지고 있는 만큼 그 부분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통형 배터리가 북미의 이제 노드스톤 모터스에서 전기 픽업 트럭 인듀어런스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루시드 모터스에서 나오고 있는 루시드 에어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짚어주고 있는 만큼 앞으로 현대기아차뿐만 아니라 북미에서 생산될 여러 전기차, 트럭에도 이제 양산차, 상용차에도 전기가 탑재된다라고 하니까요. 그 부분까지도 매출 확대 포인트로 한번 보실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기업입니다. SK이노베이션인데요. SK이노베이션 리포트는 3월 9일자 신영증권에서 발간된 리포트입니다. 제목으로는 SKIET 상장으로 성장의 날개 달아라는 리포트인데요. SKIE 테크놀로지는 분리막을 생산하는 업체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SK이노베이션의 100% 자회사에서 프리 IPO를 통해서 10%의 프리 IPO가 이미 일어났고요. 90%의 지분을 갖고 있는 자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리막과 투명 폴리이미드 필름, FCW, 플렉서블 커버 윈도우를 생산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곳에서 대부분의 매출액이 나오고 있는 SKIET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4개의 꼭지로 한번 큰 주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신감 있는 분야입니다. 분리막 쪽에서는 공사년도 세계 최초로 공사년도 국내 최초와 세계 최초로 분리막 기술을 이제 만들었고요. 세계 최초 5마이크로 방막 제품 그리고 머리카락의 4분의 1 수준인 4마이크로 이하로 제작 가능한 분리막을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11년도 정도에는 세라믹 코팅 분리막 기술을 상용화했고 상업 가동화해서 결국 화재가 나지 않은 분리막이라는 타이틀을 얻고 있는 SK 이노베이션, SK IT 기업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용량 배터리에서 나오는 열에 의해서 분리막이 손상되거나 훼손되고 변형 수축이 됐을 때 결국 이 발열을 제어하지 못해서 화재로까지 이어졌던 그런 배터리 업계를 봤을 때 일본 시장의 아사히 카이세이 그리고 도레이 그리고 SK IT까지 본다면 이 기술력으로 봤을 때는 글로벌 탑이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밸류체인 중에서 굉장히 높은 마진율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SK EIT 같은 경우에는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올해 5월 정도로 상장 초일기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 부분까지도 SK 이노베이션의 호재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기업의 선택과 집중으로 인해서 배터리와 분리막으로 이제는 SK 이노베이션이 집중하고 있다라는 리포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실적도 그렇고요. 성장 그리고 성장 캐파도 굉장히 늘려나가고 있는데요. LG화학, 삼성 SDI 이후로 후발주자로 이 업계에 등장을 했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성장률이 19년도, 20년도에 시작했던 LG화학의 그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와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19년도, 20년도 LG화학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100%를 넘고 있는 모습들이 이제 SK이노베이션에서는 21년도와 22년도에 나타나질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증설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모든 업체들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생산 능력 20년도에 28기가와트시, 23년도에는 85기가와트시, 그리고 25년까지 125기가와트시 공격적으로 설비를 증설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SKIT의 분리막 부분에 있어서도 증설에 대한 부분들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21년까지 3.4억 제곱미터로 공장 완공할 계획이다. 그리고 20년도에는 8.8제곱미터였는데 22년도에 15.5억 제곱미터까지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라고 나오고 있는 만큼 이 증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공격적이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이제 배터리 생산 능력과 그리고 분리막 생산 능력까지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들어가 보시면 결국 2차 전지 밸류 체인에서 가장 높은 마진을 남기고 있고 그리고 성장을 기반으로 한 SKIT 상장될 것이다 라는 부분 다시 한번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이 부분이 있습니다. SKIT를 가지고서 LG화학과의 일부 지분을 넘겨줌으로 인해서 합의의 일부분으로 SKIT가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이 보도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끝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소송전에서는 결국 어떻게 보면 합의를 종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총리도 나서서 그렇고요. 그리고 이 시장을 바라볼 때 어제도 마찬가지로 양사가 서로 보도자료를 굉장히 많이 주고받은 그런 모습을 보는데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휴전 협상 중에서도 전장에서는 장군과 병사들이 굉장히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고 있었다. 그러나 결국 휴전 협정이 땅땅땅 도장을 찍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총성은 멈추었다라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본다 하더라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언제까지 싸우지만 않을 것이고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이러한 부분들 모두 다 차치하더라도 우리나라 배터리 국가대표들끼리 싸워서 좋을 건 무엇이냐라는 부분들이 좀 더 우세한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휴전 협상을 하는 중에도 총성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너무 심각하게 바라보지는 않으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이 기업들에 대해서 모두 다 윈윈하는 뭔가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기업 존폐의 문제로까지 치닫을 문제는 아니다라는 부분으로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G화학의 물적 분할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은 소송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추세 하단부 혹은 깊은 조정 시에 매수 찬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0년도 글로벌 전기차 시장 굉장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술적 분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G화학인데요. LG화학 차트를 보시면 제가 이러한 추세선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추세 하단부에서 접근을 하자라는 말씀을 누누이 드리고 있습니다. LG화학의 차트인데요. 이 구간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저점 테스트를 했던 모습입니다. 제가 강조드렸던 이 구간이 바로 LG화학이 물적 분할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그런 날입니다. 이 구간의 라인을 확대해 보면 바로 저점 라인을 통과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차 라인을 조금 일부 이탈했을 때에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매수 가능한 권역이 61만 원 언저리가 되었었습니다. 그때에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LG화학 100만 원 넘어갑니다라고 방송에서 누누이 외쳤습니다. 그런 혜택 또는 수익을 누리셨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LG화학 마찬가지로 추세 하단부 그리고 이 부분을 접근해 나가고 있습니다. FOMC 결과에 따른 조정이 혹 나온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국내 시장에 조정이 마무리되고 있는 그 와중에 LG화학도 추세 하단부를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셔서 장기적 관점에서 이러한 추세 이탈이나 깊은 조정이 나왔을 때는 분할로 매수를 해 나가기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추세를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평탄한 추세가 나왔고요. 최근 2차 전지 시장의 강한 상승으로 인해서 급격한 각도를 보여준 상승률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추세 하단부를 체크를 했을 때에 꾸준히 이 추세 하단부를 이어갔고요. 새로운 추세를 만들 때 추세 저점이 나왔을 때가 있었고요. 최근 새로운 추세 바닥까지도 나왔고 오히려 어제 같은 경우에는 7%의 강한 하락, 깊은 조정이 나왔습니다. 추세를 이탈했다라고도 보여주고요.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영업이익과 매출이 증가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추세를 이탈했다 하더라도 추세선 위로 금방 올라오는 기업들이 대부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업을 선택한다, 어느 기업을 매수하겠다라는 것보다도 사고 싶어서 못 샀던 시절이 있었던 2차 전지 기업들입니다.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장기적 관점으로 대응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결코 이 자리가 어려운 자리는 아니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오늘 수요일 스튜디오에 나와서 장기적인 수익률을 집계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욕심을 내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모두 다 소개해드리고 포트에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조정이 왔을 때에는 담기에 굉장히 유리하다. 그리고 매력적이다. 다만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리포트 두 가지 모두 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마침 또 2차 전지주들 이 업종 리포트를 시작으로 해서 종목 리포트들을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어제 좀 큰 이슈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 폭스바겐발 좀 이슈에 어제 두 종목 모두 다 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실 이 소송전 문제로 좀 시끌시끌했었는데 악재가 좀 겹치다 보니까 많이 지금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그래서 이렇게 두 종목들 모두 다 함께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일단 뭐 실적이 훼손되지 않고
기업의 근본적인 이 펀더멘털이 훼손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저희는 하체기의 고수익 낚아채기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하체기 전문위원과 제가 한 종목씩 매일매일 낚아채 보고 있는 시간인데요. 하체기 전문위원과 함께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체기 위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낚아채 볼 종목, 세 종목 먼저 공개해 주실까요? 네, 에스코넷 키스트 컴팩 시스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코넷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2차 전지 등을 제조할 때 들어가는 금속 가공 부품을 생산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하고 또 스마트폰 관련해서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 내 핸드폰 금속 부품 제조업체인 동관, 삼형전자를 자회사로 보유를 하고 있다. 중국 시장 내에서 어제 이제 2월 달에 그 5G 폰이 전체 판매량, 출하량의 70%를 차지했다고 했으니까 중국 시장 내에서도 지금 5G 관련된 휴대폰들이 판매가 생산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같이 연계해서 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폴더폰 이용수 역할을 하는 힌지를 좀 생산을 좀 하고 있다. 삼성전자에서 폴더폰이 나왔었고, 이제 또 애플에서의 폴더폰이 나오게 된다 하면은 다시 한번 또 부각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힌지 관련된 종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보자는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최근에 좀 움직였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삼성전자 기어의 그 VR이라든가 갤럭시 노트 5, 그 다음에 갤럭시 S6 등의 VR 관련된 금속 부품을 좀 납품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으로서 에스코넷이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취업 포털 서비스 업체인 커리어넷의 최대 주주입니다. 미국이든 국내 시장이든 중국이든 이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정부에서의 상당히 관심을 갖는 그런 부분이고, 특히 미국은 더욱더 그러죠. 실업자 부분에 있어서의 감소가 되느냐, 증가가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인데,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죠. 지금 젊은 세대분들의 그 일자리가 좀 감소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아마 이게 어느 정도 코로나가 잡히고 난다고 하면은 또 정부 측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부각을 또 시킨다고 하면은 에스코넷이 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일자리 창출 관련된 종목으로서 좀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플라즈마 탄소 전환 장치를 통해서 친환경 수소 사업에도 좀 진출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수소 관련된 종목으로서 우리가 에스코넷 관심 있게 보자라는 말씀드리겠고, 자, 키스트 같은 경우는 TV, 방송용 드라마 및 영화 등의 영상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여서 공급하는 프로덕션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배우라든가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사업도 좀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모 배우가 조금 학폭에 연루가 돼서 좀 시끄러웠지만은 그렇게 그 주가가 그때는 단발성으로 끝난 그런 부분이었고, 지금 여기에 있는 배우들을 좀 보면은 조보아 씨, 그다음에 유해진 씨 등 상당히 우리가 좀 알려져 있는 그 배우들의 매니지먼트 쪽으로 계속해서 전속 계약이 체결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지난번에 넷플릭스 오리지널에서 도공교사 아는 영을 좀 제작을 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넷플릭스 관련해서 좀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콘텐츠 제작사들 쪽에서 이익 사이클에 좀 진입을 했다. 그래서 좀 대형뿐만 아니라 중소형 제작사들도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리포트가 좀 나오면서 좀 움직였던 그런 부분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넷플릭스가 국내 콘텐츠에 5,500을 투자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앞으로 이 OTT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성장 섹터, 성장 종목으로서도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한국 진출 선언한 디즈니 플러스하고 그다음에 애플 TV의 콘텐츠를 좀 공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또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디즈니 플러스 그다음에 애플 TV 관련된 종목 OTT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는 올해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62% 증가한 한 778억 정도,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997% 증가할 것으로, 그래서 183억이 이상이 된다라는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실적도
올해 상당히 좋을 것으로 해서 실적적으로도 우리가 좀 봐도 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콘택 시스템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통합 솔루션 전문 업체입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한 번씩 잊을만 하면은 삼성 SDI 쪽에서의 M&A 관련된 이슈가 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삼성 SDI에서 약 한 4조 원 규모의 현금을 바탕으로 해서 인수합병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콘택 시스템하고 또 외에 KLA가시에서 시장에서 한 번씩 부각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M&A 관련된 종목으로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SK 하이닉스와의 실감의 원격 강의 시스템도 구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의 원격 시스템에 대한 재택 근무에 대한 부분에서 약간의 이질감, 거부감이 좀 있었고, 또는 이게 잘 될 수 있을까라는 게 있었는데, 이번 코로나 이 시국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적응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또 원격 강의 시스템이라는 것 쪽에서도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재택근무 솔루션도 도입을 좀 하면서 일단은 지금 재택근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기업들 쪽에서 좀 긍정적인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좀 생기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는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위기가 좀 왔을 때 충분히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거고, 또 개인 사정에 의해서 또 문제가 있을 때는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솔루션 관련된 종목으로서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인공지능 스토리 전문 긴 베스트 데이터와의 AI 전용 스토리지 한국 시장에 독점적으로 좀 공급을 좀 하고 있다. 그래서 AI 관련된 종목으로서 좀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최근에 국회 영상의 시스템도 좀 구축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으로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시멘트, 아스팔트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건축, 토목, 섬유 전문 업체인 SS 산업을 종속회사로서 좀 보유하고 있다. 시멘트, 아스팔트 같은 경우는 인프라 관련된 특히 이제 주택 공급이라든가 또는 남북 관계 이런 연관해서 봐도 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세 가지 종목 들고 나와주셨는데 오늘 저는 키스트를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쪽에 좀 집중을 해서 이 종목 가격 전략만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네, 종목 가격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매수가는 15,950원에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목표가 같은 경우는 21,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15,1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키스트 매수가 15,950원, 목표가 21,000원 이렇게 설정해 드렸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고요. 하치기 전문위원님은 잠시 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투자 작전 가득 세워봤습니다. 잠시 후에 실전 매매 함께 적용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고수익 작전 타임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에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